안녕하세요. 입시의 모든 것을 얘기해보는 방송 수정이고 싶어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정이고 싶어요는 입시 전형별 특징을 알려주고 입시에 대해서 패널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방송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2020학년도 논술 전형입니다. 그럼 패널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지식산업법학과 1구학번 최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입학했지만 논술 전형도 준비해서 논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정서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린씨, 서희씨. 혜린씨는 SEBS 50기 중 유일하게 논술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서희씨도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개해주세요. 네, 논술고사란 대학별 고사로서 융합적 사고를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대학에서 내준 제시문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문제를 통해 글을 쓰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문계열 대학들은 이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제를 철학적이거나 학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그리고 자연계열의 논술은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대안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202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네, 202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논술 우수자 전형 한 가지가 있는데요. 총 34개 학과에서 28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요, 2020년 2월 이후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여야 하는데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여야만이 논술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눈여겨봐야 할 요소가 있을까요? 네, 이번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는 건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포함되는 영역은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과 탐구 성향 한 과목을 포함해서 총 4과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전공인 지식산업법학과를 포함한 인문계열의 경우 수능이 3과목 합 7등급이어야 하고요. 수학과 같은 자연계열의 경우 3등급 8이어야 합니다. 제1외국어와 한문, 그리고 한국사는 인정되지 않고요. 탐구 과목을 한국사나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의 반영 비율과 논술고사의 계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020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논술 전형의 반영 비율은 논술고사 70%, 학교생활기록부 30%로 총 100점을 일괄합산합니다. 네, 그리고 논술고사의 계열도 있는데요. 국어국문학과와 영어영문학과를 포함한 인문 계열의 학과들은 인문계 논술고사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수학과와 통계학과를 포함한 자연계 학과들은 자연계 논술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에 대한 계열은 성신여자대학교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반영 비율과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포함된 계열을 잘 살펴보고 이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논술 우수자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네,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요소별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논술 우수자 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려줄 것이 있나요? 네, 이 전형에서 동점자가 나온다면 우리 학교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논술 우수자 전형의 동점자 처리 기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전자활용 동의자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을 미동의한자나 2015년 1월이나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나요? 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산자료 활용에 동의한 자는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자료 활용 미동의자와 2014년 이전에 합격한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 일부를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 고등학교 합격자는 초, 중,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와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를 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잘 확인해야 하고 지원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혜린 씨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거나 논술 시험을 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시험날 지금은 난양반으로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그때는 아주 무식하게 언덕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시험 볼 때 모의 논술이랑 형식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누가 저랑 다른 답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합격을 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혜린 씨가 우리 학교에 합격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 논술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이건 논술 학원에 다녔던 제 친구의 에피소드인데요. 제 친구가 논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주 심하게 조금 팔과 다리를 쓸릴 정도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났을 일인데 그날따라 논술이 잘 안 사졌는지 엄청 서러워갖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길에서. 그래서 친구도 당황하고 길에서 이제 사람들도 당황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일에 동요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한창 힘들었던 시기여서 더욱 눈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꿀팁을 소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논술고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글자 분량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적게 시간을 잡아놓고 연습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사회계열의 논술도 진행이 되는데요. 되게 어렵고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사회계열 문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2020학년도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한마디 해주세요. 네, 논술 시험도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하신 수험생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시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떨지 말고 시험에 잘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저희 SEBS는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